자, 2013년 이제 4월 거 얘기를 하자고요. 설명필요한 문제 몇 번이야? 5번이요. 5번. 그리고 같이 영민수와 다른 우주선이 철수에 대해서 0.91장 속력으로 움직인다라고 했네. 우리가 특수 상대성 이론이라는 부분이야. 특수 상대성 이론. 굉장히 빛의 속력에 가깝게 달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는 부분이거든. 그치? 특수 상대성 이론의 공리 가정이라 불러줄 수 있는 게 있을 것 같아. 뭐지? 공리주의. 시간은 똑같이 가는 거야. 다르게 가는구나. 상대성 원리, 상대성 이론 말고 상대성 원리하고 그리고 광속 불변의 원리가 되어 있어. 상대성 원리는 등속으로 움직이는 사람은 그게 속도가 빠른지 느린지, 즉 정지해 있는지 구분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등속을 이렇게 가고 있는, 예를 들어서 에스컬레이터라고 하자. 에스컬레이터가 등속을 이렇게 하고 있대. 이해했어? 네. 뭐 꼭 에스컬레이터 무빙워크 같은 것도 괜찮겠지? 아니면 내가 배를 타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배가 등속을 간다라고 생각하자고. 근데 이 배의 속력을 내가 알아볼라? 몰라. 심지어 전기 있는지도 전기 있는지 움직이는지 구분할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주위 풍경을 보지 않는 한에는 내가 내 땅만 쳐다보고 있으면, 즉 내 배 또는 에스컬레이터만 쳐다보고 있으면 이게 정지해 있는지 등속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쳐다보면서 쑥 하면 내가 볼 때는 이게 자연낙하로 보여요. 이해했어? 근데 여러분은 자연낙하로 보일까? 난 이렇게 떨어졌는데 결국엔 이런 식으로 가는 거지. 네. 이해했어? 마치 수정과 던진 물체 운동이라. 내가 자동차를 타고 등속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자동차 안에서 이렇게 이제 움직이고 있어. 나는 이게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연직 추상으로 보여. 근데 이걸 볼 때 어떻게 보여? 이러고. 볼살 보이겠지. 이해됐어? 네. 그래서 탈 것에 타고 있는 나는 야 뭔 소리야? 나는 이 연직 추상으로 부피를 던졌는데 니들이 얘기할 때 어떻게 한다고? 뭔 소리야? 포물선 운동했잖아. 누가 맞을까? 둘 다 맞아. 그렇지. 둘 다 맞다는 뜻이야. 즉 관측 대상이 탈 것에 타고 있는 사람이 얘기하는 것과 탈 것 바깥쪽에 있는 사람이 얘기하는 것은 둘 다 맞다는 얘기야. 알겠어? 이해됐어? 예. 그래서 굉장히 빠른 전투기를 두 개가 같이 몰고 있는데 옆에 쳐다보면 이 전투기는 가만히 정지하는 걸 보이겠다고. 알겠어? 그래서 상대 속도라는 거지. 우리가 느끼는 것은 상대 속도. 내 자신의 속도는 직접 느끼지 못해. 즉 내가 무빙워크 타고 1m/s 이렇게 가고 있으면서 내가 니들 보고 한 소리가 야 뭔 소리야? 내가 정지해 있고 니들이 1m/s로 이쪽으로 하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집에 없다는 얘기야. 이 말까지 이해되겠어? 예. 반면 광속 불변은 영어 이중수의 실험 장치를 통해서 간섭 실험을 했다는 거 지난 입시물리 쪽에서 공부했잖아. 그러니까 간섭이라는 뜻은 빛은 파동이다라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겠지. 예. 그럼 파동이면 파동의 정의상 매질을 따라서 에너지가 전달되는 현상을 했는데 그러면 태양에서 지구까지 어떤 매질이 있었기에 빛을 전달시킬 수가 있었을까? 거기에 대해서 빛을 전달시키는 특정 매질, 에테르가 있을 것이야에 대해서 가정하고 그 에테르의 속력이라든지 또는 에테르의 존재를 알아보려고 여러 실험을 해봤어. 특히 마이클슨 이런 사람들이 실험해봤는데 빛은 매질이 없어도 전달될 수 있고 또한 빛의 속력은 지구 공전 및 지구 자전의 속력하고 상관없이 즉 지구 공전이
1초에 30km 가는 공전이거든. 그러면 지구 공전 속도 방향으로 빛을 쪼였던 그때의 빛의 속력이다. 지구 공전과 방향과 반대 방향 빛을 쪼였던 빛의 속력이다. 지구 공전 방향에 대해서 수직하게 쏘였던 빛의 속력이다. 다 똑같다는 거야. 지구 공전의 속력하고 아무 상관이 없더라는 거지. 즉 내가 비행기 타고 가면서 야구를 던지면 그 야구 속력은 여러분이 볼 때 멀리 바깥에 있는 사람을 보면 비행기 속력에 야구 속력이 더해진 걸로 보일 거잖아. 근데 빛은 안 그렇다는 거지. 빛은 비행기가 타고 가면서 이쪽 쏘여도 30만 km/s, 비행기 속력과 반대 방향으로 쏘여도 빛의 속력은 30만 km/s로 빛의 속력은 탈 것의 속력에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게 광속 불변이야. 이해했어? 예. 광속의 90% 날아가는 우주선에서 빛을 쪼여줘도 그 빛의 속력은 광속 똑같다는 거지. 광속의 90% 0.9시로 다니니까 빛을 쏘면 1.9시로 빛이 나가는 게 아니란 거라고. 알겠어? 네. 그래서 특수상대성 이론, 공리, 상대성 원리와 광속 불변. 그럼 특수상대성 이론에서 얘는 이제 정지 상태와 등속을 우리는 구분할 수 없다라는 내용을 쓰고 있는데, 그로 인해서 특수상대성 이론에서 굉장히 속력이 빠름이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 그 현상은 첫 번째, 시간 팽창이 있겠고, 길이 수축이 있겠고, 마지막으로 질량 증가가 있어. 자, 내가 빛을 쏠게. 이렇게 쏜다. 1초 걸렸다 치자. 이랬어? 나도 정지했고 여러분들도 정지했으면 빛을 쏘아서 몇 초 걸려? 1초. 1초 걸려. 근데 내가 광속에 가깝게 굉장히 빠른 시간으로 빠른 속력으로 이쪽으로 가고 있어. 그래서 내가 볼 때 빛이 그대로 수직하게 올라왔거든. 내가 볼 때는 1초 걸렸어. 당신들이 볼 때도 1초야? 이 길을 가야 1초인데 더 많은 길을 갔잖아. 예. 빛이 가는 길이가 길어지면 시간이 더 오래 걸리지. 그래서 내가 볼 때는 나 1초 지났어 라고 했는데 니들이 볼 때는 쌤 뭔 소리야 2초 지났잖아 라고 얘기하겠지. 빨리 움직이는 사람한테 시간이 느리게 간다는 뜻이야. 알겠어? 그럼 어느 정도로 시간이 느리게 가냐 하는 것에 대해서 아인슈타인은 로랭 진자 감마를 제시했어. 루트 1-c제곱분의 v제곱 분의 1로. 루트도 복잡한데 분의 1 때니까 더 복잡하잖아. 그럼 이것을 역수, 감마의 역수로서 Z인자를 쓸게. 그럼 얘는 루트 1-c제곱분의 v제곱 이렇게 쓸 수 있겠다고. 이랬어? 예. 그래서 속력 V가 0.6c 정도로 간다면은 Z인자는 얼마 되겠니 하는 거야. 속력이 0.6c 가면 0.8을 쓸 수 있겠고, 속력 V가 0.8c 광속이 80% 가면 Z인자는 0.6을 쓸 수 있다고. 속력이 너무 빨라요. 0.99c 광속이 99% 가는데 Z인자는 0.14 정도가. 시간 팩터를 어떻게 쓰냐 하면 지구에서 흐르는 시간이 10년이 된다면 이 빠른 속력을 날아가는 우주선에서 흐르는 시간은 그래서 0.6만 흘러 6년이 흘러. 그럼 뻔하게 광속이 99% 된다면 지구에서 흐르는 시간이 10년이래. 그럼 우주선에서 흐르는 시간은 어때? 0.14니까 1.4년밖에 안 되는 거야. 광속이 99.99% 달리면 10년 지날 때 채 0.1년 정도밖에 안 되는 거지. 이해했어? 그럼 광속으로 날아가면 시간이 안 흘러요? 안타깝게도 광속으로 날아갈 수는 없어. 아니 만약에요. 광속의 99.999 이렇게까지는 가능해도 광속엔 도달할 수 없는 속력이야. 그럼 왜 그래 하는 것은 나중에 이 질량 증가를 소개할 거야.
그래서 정지에 있던 지구에서 본 길이, 지구에서 측정 길이가 L을 준다면 우주선에서, 여기서는 우주선 내부의 길이가 아니야. 우주선에서 바깥의 길이, 우주선 안의 길이가 아니라 우주선에서 본 바깥의 길이. 알겠어? 그래서 지구 태양 사이 길이 이런 식으로 지구 태양 사이 거리 말이야. 우주선에서 측정한 길이, 우주선 내부의 길이가 아니야. 절대로. 알겠어? 우주선에서 본 우주선 바깥에 있는 거리, 이것은 L 길이의 0.6만큼만 느껴. 더 짧게 느껴진다는 거지. 굉장히 속력이 빠르면 나한테는 시간이 더디게, 근데 내가 시간이 더디게 한 걸 나는 알지는 못하고, 내가 볼 땐 다른 주변의 길이가 훨씬 더 짧게 보이는 거지. 즉 내가 광속이 80%로 날아가게 되면 여러분들의 어깨가 60% 어조비로 보이겠다는 뜻이야. 알겠어? 마지막으로 질량 증가가 있는데, 지구에서의 질량이 m이었다면 우주선에서는 m의 0.6분의 더 무겁게 느껴지는 거지. 그래서 속력이 빨라지면 질량이 더더더 증가돼서 가속시키기가 더더더 어려워지거든 하는 게 특수 상대성에서의 얘기야. 이해됐어? 예. 참고로 이 길이 L은 운동 방향의 길이 L이야. 즉 내가 빠르게 가면 여러분들이 어조비가 됐지 키가 짜리몽땅하게 느껴지는 건 아니라고. 물론 현지가 누워있으면 짜리몽땅하게 느껴지겠고. 이해됐어? 예. 철수, 민수 같은 우주선 0이 글자가 왜 이래 어려워. 철수에 대해서 0.9c의 일정속력을 운동하는데, 철수에 대해서 정지에 있는 물체의 길이가 L이라고 했어. 되겠나? 예. 물체의 길이가 L보다 짧게 관측하는 것은 민수는 그 길이 운동 방향으로잖아. 네. 그럼 L이 짧게 느껴지겠지? 이래서? 예. 근데 여는 어때? 운동 방향 수직이잖아. 그 길이 L이. 네. 그럼 이거는 길이 L은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뜻이야. 네. 이해됐어? 예. 당연히 철수는 길이 L 그대로 느끼는 거지. 네. 그래서 민수가 본 길이가 더 짧게, 운동 방향으로 길이가 짧게 느껴지는 거야. 운동 방향으로. 알겠음? 네. 그래서 민수 혼자 야 그 길이 L 안 나오는데 라고 얘기하겠지. 예. 광속의 90% 정도면 뭐 한 0.5 정도 되가 나오거든. 원래 길이 L보다 한 반절 정도로 느껴지겠다는 뜻이야. 이해됐어? 예. 다른 거? 다른 건 다른 거? 마이크로파가 전자기파예요. 응? 마이크로파. 그래. 당연하지. 우리가 전자기파는 각각 파장 영역에 따라서 여러 영역으로 구분하잖아. 비지블 라이트 가시광선 대략 파장을 따졌을 때 400에서 700 나노미터 정도 파장이 되겠지? 400 나노 쪽을 보라색이라 해. 보라색도 넘어있대. 뭐라고? 자외선 울트라 바이올렛. 더 파장이 짧아져. X나 감마레이 등을 쓸 수도 있고. 그러면 700 나노 이쪽이 무슨 색깔? 빨간색, 붉은색. 붉은색도 넘어있대. 뭐라 불러? 저거 있어. 인프라레드 IR 쪽에서 그 외에 마이크로웨이브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다고. 물론 이제 마이크로웨이브도 뭐 TV파, 라디오파 또는 라디오파도 AM파, FM파 또는 이제 다른 그보다 더 파장이 더더 긴 뭐 전파 이런 식으로 구분할 수 있겠어. 되겠나? 예. 다른 거? 다른 질문? 다른 질문? 또 없어? 예. 제가 푼 거 더 정리하고 있어. 그러면